안철수 의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 소개받은 안철수입니다. 여러 대학생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로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V3를 개발한 사람 안철수. 1988년 당시 의학도였던 그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에서 착안해 이 치료 프로그램을 컴퓨터 백신이라고 명명했다. 안철수, 그는 대한민국 안티바이러스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혼신을 다해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을 무료 보급하고 외국의 거대 보안 회사가 합병을 제의했을 때는 이런 지하에 거절한 일화 또한 유명하다. 토종 소프트웨어 산업 보호와 국민들이 지불할 로열티를 걱정한 것이다. 의사, 연구자, 대학 교수, 백신 프로그래머, 그리고 CEO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한계를 넘고 있는 그에게서 미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 들어본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이 땅에서 정말 전문가로서 생활하실 여러분들이 꼭 갖추었으면 또는 꼭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5가지 마음가짐 또는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전 제가 의대 다닐 때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대부분은 환자를 보는 쪽으로 많이 가죠.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면 내과나 외과나 소아과 의사가 되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지는 않지만 의학 연구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환자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직접 돕고 고치는 게 굉장히 뜻있는 일인데 만약에 치료 방법을 개발하거나 병의 원인을 밝히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성격도 그런 쪽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워낙에 의사 집안 장남으로 의대에 오기는 했지만 컴퓨터 또는 전자부품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험실에서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러 이제 기초의학을 택했죠. 기초의학을 택하면서 제가 했던 분야가 전기생리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사람 몸이 화학 요소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학 쪽의 실험들이 화학에 기반한 생화학부터요. 그런 쪽이 많은데요. 유전자 쪽도 마찬가지고 유별나게 한 분야만 물리와 가까운 쪽이 있습니다. 그게 전기생리학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또는 몸을 움직일 때, 심장이 뛸 때 전부 전기적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전기가 생겨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고 심장이 스스로 뛰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생각한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하면 작은 전기 신호가 이 신경을 통해서 이제 끝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근육에. 그래서 그런 쪽을 연구하는 쪽이 이제 전기생리학이라는 분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 졸업하고 나서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요. 처음 이제 실험실 들어갔을 때 일이에요. 실험실에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 동물 조직을 추출을 해서 거기에 전극을 꽂아요. 그리고 그 전극들을 컴퓨터에 연결을 하거나 또는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데요. 화면에서 이렇게 전기 신호 보이는, 응급실에서 사람 심전도 보이는 그런 쪽이 다 오실로스코프인데요. 거기 이제 연결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배분들 실험 preparation,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는데 우연히 이제 세포에 손이 닿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굉장히 큰 신호가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사람 몸이 정전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주 미세한 신호도 잡는 그런 실험기구에 손이 닿으면 큰 신호가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모르고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왜 훌륭한 과학자들 옛날 스토리들을 보면 실수로 큰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날부터 이거 큰 발견했나 보다. 좋아서 이제 뛰어갔죠. 선배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선배분한테 제가 어떻게 잘못해서 손이 닿았는데 엄청난 신호가 잡히더라고. 엄청난 발견을 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선배분이 처음에는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노여움으로 바뀌고 아주 경멸의 눈초리가 되면서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야, 그거 상식이다, 상식. 그러고는 이제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안해하면서 다시 실험실로 갔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2-3달 정도를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기본 베이스가 전기에 대해서 알아야 이제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2-3달 정도 공부해보니까 그때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이 이해가 돼요. 정말 상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식적인 것도 몰랐다는 게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아는데도요, 정말 상식이었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도 그 선배의 그 눈초리와 말투, 경멸 어린 그 눈초리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마음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이제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 상식 있지 않습니까? 상식. 영어로 따지면 common sense라고 하는데요. 상식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ommon이라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난리지 정도도 아니고 센스인 거죠. 정말로 모르면 안 될 것들이 상식인데요. 근데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게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각 전문 분야마다 상식이 다른데요. 이제는 더 이상 한 사람 또는 한 분야의 상식이 다른 사람의 상식과 겹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 출신 공대를 나온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경영대를 나온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